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바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새해는 더 좋은 생각? 일만 있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도요. 네. 어떤 생각 정리하면서 또 올해는 어떠하길 바라며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이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많은 일도 있었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2월 달에는 비상계엄, 탄핵, 체포영장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올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행운과 축복이 나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2명을 골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골라가지고 선택했죠.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네. 2차 심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과 원칙과 또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헌법재판관들을 2명 임명을 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고 네. 좀 칭찬할 만한데 어쨌든 이렇게 위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이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3명 다 임명해야죠. 왜 2명만 임명해요? 예. 그러니까 3명 다 국회에서 선출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1명은 여야 합의 해오래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좀 법과 원칙에 맞는 선택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국민의힘 대통령실 여권은 난리가 났어요. 임명했다고요? 본인들이 그 계획해놓은 계획 스케줄표를 완전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찢어버렸어요. 뭔 말인가 하면, 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질질 끈다. 그래서 내년 4월 18일 날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질질 끌고 나면 헌법재판관이 4명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기를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2심, 3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이 제한될 거다. 그러면 다음번 2027년 대선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아니, 계획은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대로 실천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했어요. 최상무과 협조하면 됐어요. 그런데 2명을 임명해버리는 바람에 네. 재판을 질질 끌어도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일단 탄핵 심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권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통령실, 근데 야당에서도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무총리 야당에서도 계속 발언들이 쏟아지고는 있어서 네. 이 최권한대행은 본인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교묘하게 좀 줄타기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빠져나간다고 생각은 못했을 거고요. 그냥 양쪽에서 다 욕먹자. 그냥 한쪽에서 욕먹는 것보다 양쪽에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욕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명 더 빨리 임명해야 돼. 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왜 행사했어? 당신도 탄핵할까? 그랬다가 좀 당분간은 지켜보겠어. 이런 식으로 한 번 물러났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당에서 단독의 힘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우리 말 안 듣네? 저 사람도 탄핵해야지? 이러면서 숫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묘한 줄타기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분간 권한대행직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3명 중에서 이제 2명만 선택적인 임명을 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문제 있죠. 헌법 위반이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네.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명 안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뭐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나라가 안 돌아가게 만든 행동을 한 거냐.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판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언젠가는 질 수도 있겠군요. 져야죠. 예. 그러면 이제 본인 진다고 해가지고 국무회의 끝나고 막 눈시를 붉어지고 울면서 내가 고독한 결단을 했어요. 국무위원들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 예상은 못한 일이었지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뒷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야당 쪽에서 네. 이거 특검을 거부를 할 때 그래도 헌법재판관 정도는 한 2명 정도는 임명을 하는 것이 탄핵을 피할 수 있고 욕을 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탄핵 심판이 되니까 정치적인 일정이 그래도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임명을 하고 거부권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도 그렇게 막 심하게 몰아붙이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고 네.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단히 믿고 따르는 원로 학자가 있대요. 그분께서 이거 다 법과 원칙대로 해라라는 조언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75일 만에 그래도 6인 체제를 일단 헌법재판소가 탈출을 하게 됐는데 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제 속도감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18일 날 이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완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좀 재판 지연 작전 쓰고 여러 사람 증인 내세우면서 좀 기간을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보면 뭐 총을 쏴라, 뭐 도끼로 부숴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법적 다툼이 복잡하진 않다 이런 전망도 나와가지고요. 예. 내년 4월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헌법 심판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임명이 되지 않은 이제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후보자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 후보자는 임명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야 합의해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야 합의돼서 추천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네.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웃기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표결이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 않으면 이제 별다른 방법은 없군요. 징계 규정이 없습니다. 아. 헌법장관 국회 선출했는데 임명 안 하면은 대통령은 찔러버려 뭐 이런 징계 규정이 없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항의성으로 했는지 비서실장 포함해가지고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비서실장 사표가 수리됐다 안 됐다를 놓고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뭡니까 이거는? 사표는 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난 사표 수리 안 할래라고 하니까 네. 사표 수리는 안 된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참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 뭐 수석 비서관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결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을 때 예. 자기네 직을 걸고 막았어야죠.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진짜 그때 사표를 내고 안 나왔어야죠. 그리고 탄핵이 되면 정치적인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도 책임지고 그때 안 나와야죠. 사표 쓰고 나서. 근데 그냥 사표만 쓰고 나는 사표 썼는데 안 받아줬어요. 나는 출근해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두렵고 일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사표를 써야지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사표 쓰는 게
이게 어느 공직자가 이런 이상한 판단을 하냐고요. 저 사람들은 한시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는 현충원 참배 이후에 최고난대에게 전화가 왔고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나는 수리된 걸로 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지만 이제 권한대행은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아닌 거군요. 그럼 아닌 거죠. 안 나오면 이제 무단결근이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심리도 속도를 낼 것 같고 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내일 정도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일 정도에 일단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호처랑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경호처에서 막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에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과도 좀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일단은 내일 집행을 할 텐데 경호처에서는 막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대통령실 관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윤석열을 지키자 이러한 시위를 하면서 관저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들과의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들고 갈 때 그냥 검사 한 명이 들고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당연히 경찰관들을 대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찰관들과 그걸 막으려는 경호처, 사람들, 경호원들, 국가기관들끼리의 갈등과 충돌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법원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외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는 막을까요? 막지 말아야죠. 막게 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막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존재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시가 없으면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럴 정도가 됐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좀 자진출두 해야죠. 그렇죠? 예. 자신들 때문에 이렇게 경호처랑 경찰 국가기관들이 충돌하는 모습 보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평화롭지는 않더라도 내일 예상하기에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체포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좀 수사를 하고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도 같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구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함께 공모했다라고 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이 됐고요. 여러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내란 수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듯 싶은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더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략 3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주장과 스탠스와 메시지가 이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선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큰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민심과 괴리된
판단과 메시지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래도 조금 원내대표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비슷한 얘기예요. 다르지 않아요. 같이 그러니까 봐야 이게 됩니까? 예. 그 사과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과는 비대위원장이 국민들 앞에서 본인 얼굴을 드러내고 본인 육성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자분들의 일問일답을 받아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예. 근데 서면으로 뚝 그냥 사과 그냥 냈어요. 이게 진정성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과에는 주어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누가 이거 비상계엄을 했고 누가 탄핵을 당했냐고요. 윤석열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국민을 불편하게 한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같은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했다.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확히 이제 뿌리내리기를 바라면서 이제 착한 권력은 없다. 권력의 폭주 막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박진아 앵커님 저는 대단히 좀 회의적으로 봐요.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갔던 때가 이제 97년, 2000년 이때거든요. 네. 그때부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매번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그 권력을 향유하고 집행을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 잡은 거를 놓치기 싫어해서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구조의 개편, 대통령의 권한 축소 이런 것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됐고 작년에 탄핵이라는 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하는 모습을 봤지만 과연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있을까? 또 후보들은 약속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야당일 때 할 수는 없습니까? 권력을 잡기 전에? 이게요. 근데 헌법 개정이잖아요. 네. 그냥 헌법 개정을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 투표까지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한 진영에서 밀어붙이면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진영과 이념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다른 의사 표현을 통해서 서로 찬반이 갈리게 된다라는 것은 국민 통합과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이제 야당과 협조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그런 절차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